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67.4%였고요. 그중 대부분인 59.1%가 노후 준비 방법이 국민연금이라고 답했어요. 부자들은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펀드니 하면서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딱히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민들은 다르죠. 오로지 국민연금의 노후를 의지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수익률이 좋은 유일한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적게 내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많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덜 가져가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부자들에게 불리한 유일한 금융상품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에 육박했다는 기사와 함께 언론이나 뉴스마다 국민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된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나중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될까 싶어서 조기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에 조기 수령이 유리한지는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서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줘야 할 텐데요. 정치권에선 서로 미루기만 하고 막상 진행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오늘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 얘기를 통해 우리의 연금 개혁도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랑스는 연금 개혁 때문에 몇 년째 나라가 시끄러워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하면서 4년 넘게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프랑스는 그래도 정치인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치권은 연하야나 서로 눈치만 보고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러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죠? 프랑스 연금과 우리의 국민연금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프랑스는 월급의 28%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소득 대체율 74%로 연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이 매월 28만원씩을 연금보험료로 42년간 내면 은퇴 후 62세부터 매월 78만원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전형적인 유럽 선진국들의 방식인데요. 반면 우리는 월급의 9%를 내고 소득 대체율 40%를 받아요.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9만원을 40년간 내면 은퇴 후 5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65세부터 매월 4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내지만 받는 금액은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할 이유인 거죠. 프랑스 국민들은 현재의 연금제도에 자부심이 있어요. 프랑스 66세 이상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은퇴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연금이 소득의 74%나 되기 때문에 노후를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1인당 GDP에서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2023년 기준 프랑스의 1인당 GDP는 44,000달러로 33,000달러인 우리와는 꽤 차이가 나요. 우리는 최근 선진국에 들어선 반면 프랑스는 지금까지 계속 선진국으로 높은 GDP를 유지해온 나라잖아요. 연금제도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개인들이 낸 연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하루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는 생활을 꿈꿔요. 여행 채널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유럽 각지로 프랑스 노부부들이 손잡고 여행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잘 갖춰진 국민연금 때문에 은퇴 후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된 지 20여 년 남짓하기 때문에 아직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노년층이 많지 않고요. 막상 40년을 다 납부하고 받는다 해도 소득 대체율 40%로는 프랑스 노인들처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는 힘들어요. 최저 수준의 생활은 되겠지만 여유 있는 노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찾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끌어모을 수 있는 연금이란 연금은 다 챙겨야 겨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니 좀 안타깝죠. 그렇다면 프랑스가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하는 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서 2030년경에는 기금 고갈로 18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로 매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2045년경 일본을 넘어 OECD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정해진 우리로서는 지금 빨리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예요. 개혁을 하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후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하려는 연금개혁은 3가지인데요. 프랑스는 42개 직군별로 구분해서 특별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내는 기간이 42년이었는데 이걸 43년으로 1년 더 늘리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62세에 받는 연금을 64세로 2년 늦추자는 거예요. 프랑스가 연금을 직군별로 나눠서 특별연금을 주는 건 육체노동자나 공공부문 근로자, 지하철 노동자, 군인들 같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인데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공무원, 군인 등 관련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들 불만을 가지잖아요. 우리와 상황이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을 2년 늦춰 64세에 받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인들은 하루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2년이나 늦춘다니 난리인 거죠.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얼마나 받냐 하는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프랑스인들은 돈에 대한 불만보다는 더 늦게까지 일하라고 하니 다들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돈보다는 포커스가 더 오래 일하는 정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연금이 고갈되고 세금으로 계속 메워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좀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어요. 연금이 부족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크롱 정부가 단행한 수십조 원의 부자 감세 조치가 불에 기름을 부은 건데요.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으면서 연금 유지할 돈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연금 제도에 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요. 2차 대전 이후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에서 특히 전쟁으로 힘들어진 노인 세대의 고통이 심했어요. 이에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나서서 전쟁으로 힘들어진 계층과 노인들을 돕기 위해 연금을 부담했는데요. 이렇게 연금에는 돈 문제 이상의 프랑스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 제도를 지키는 것에 10대 젊은 세대부터 연금을 받는 노년 세대까지 합심하고 있는 거고요.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핑계 삼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연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노년 세대는 이런 가치 있는 제도를 그대로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연금 개혁을 두고 10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과 노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부러워요.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 얘기만 나오면 젊은 층은 노인 세대를 비난하고 또 노인들은 젊은 층을 못마땅하게 보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나중에 자신도 늙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의 현 추세대로라면 돈만 내고 나중에 늙어서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100을 냈는데 나이 들어 50밖에 못 받는다면 누가 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연금 액수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연금을 안 낼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노인 세대도 할 말은 있죠. 지금껏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자식 키우고 부모 부양하며 살았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선진국으로 살만하게 만든 세대예요. 또 본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살았지만 앞으로 자식들이 본인 부양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인 만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니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연금의 혜택을 우리 세대가 누리고 또 미래 세대들도 제대로 누리게 하려면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 이 3가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세대 갈등은 지금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지극정성이잖아요. 최근에 내 자식이 왕의 DNA를 가졌다고 말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욕먹을 일이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 우리 후손들이 모두 왕의 DNA를 가졌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마음의 일부분만 미래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도 양보한다 생각해야 하고요. 자식 세대는 그냥 늦게 태어난 것 뿐인데 이런 부담을 지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나도 조금 양보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개혁이 힘들다 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고 자기 노후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자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국민연금만한 노후 대책이 없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무력화되면 우리 서민들이 노인이 되는 순간 대부분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위기를 겪을 거예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정말 깜깜해지는 거고요. 우리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관해 프랑스인들의 저항을 보면서 우리 국민연금의 개혁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프랑스가 어떻게 타결될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